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 이어 장용혁 팀장 전화 연결해서 코스피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상황과 하락 원인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갑자기 또 전화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제 워낙 힘든 장을 보내서 말이죠. 외국인 매도폭 늘리면서 지수 하락 이끌었는데 먼저 어제 하락 원인 어떻게 보셨는지 팀장님의 의견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올해 전서부터 보수론 쪽으로 좀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요. 일단 큰 변화 부분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값싼 유동성 기반으로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굉장히 약세를 띠고 있었고 금리도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값싼 유동성 기반으로 자산 인플레가 발생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86p 언저리에서 놀기 시작했고요. 미국에서 조기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적으로 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월 FOMC에서 QE가 종료된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부담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ECB가 메꿔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글로벌 시장의 기축통화는 달러고요. ECB가 메꿀 수 있는 중앙은행의 수장 자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띌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마리오 드라기가 뭔가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요인들은 달러를 추가적으로 강세로 몰고 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달러가 크게 오르게 되면은 리스크 오프라고 하죠. 위험 선호도를 좀 낮추는 작업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위험해 보였었던 자산, 하이엘드 ETF라든지 이머징 증시 쪽에서는 브라질이 제일 위험해 보이는데요. 브라질 증시가 전일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연일 급락하고 있고 브라질 헤아라 같은 경우에는 6년 내 최저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 선호도가 떨어지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또 좀 위험한 분석이긴 한데 2조 달러에 달하는 캐리 트레이드 대금이 최근에 청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담은 1%라도 높은 금리를 먹기 위해서 신흥 증시 쪽으로 많이 퍼져나왔던 달러 자금들인데 최근에 금리 차익보다 환차손이 좀 커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면서 캐리 트레이드 자금도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범주에서 보면은 이머징 수급이 전체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장을 다시 한번 쳐다보면 외국인 수급으로 오른 증시입니다. 달러가 약했고 원화가 강했고 그로 인해서 그를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시로 샀던 대한민국 증시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의 수급표는 달러 강세 요인에 의해서 반대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올해 초서부터 나왔었던 하단 추세선의 연장선이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깨졌고요. 121선도 강하게 이탈했습니다. 금일은 200일선까지 이탈할 수 있는 위험성을 좀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보이는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보수적인 관점 속에서도 시장의 전략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각 제시를 해주실런지요? 네, 일단 외국인 수급을 복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일단 우리가 달러 강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달러가 좀 안정세를 띠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달러 인덱스 바로 보고 있는데 85.9p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정이 돼야 최근에 우리 원달러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 올랐었는데 원달러가 큰 폭으로 뛰어 오르게 되면은 외국인들 자금에서 환차익이 줄어드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표가 둔화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테니까 일단 달러가가 좀 안정이 되면서 우리 원달러 상승분이 좀 진정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1일서부터 지금 누적으로 외국인 선물 매도 계약이 5만 5천 계약입니다. 시장이 올라간다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할 행동은 기존의 매도물에 대한 환매수일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 부분에서 환매수가 공격적으로 돌아서는 부분을 보고 시장에 진입을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여전히 좀 많이 내려가고 있죠. 전망치 자체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4분기 실적하고 내년 실적 자체도 굉장히 높게 추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서도 자유
자유롭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쉽지 않은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고 단순히 많이 빠졌다 그래서 배팅하는 것보다는 조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선물 쪽에서의 환매수 움직임을 큰 폭으로 본다든지 달러가 좀 안정세를 띄는 부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배팅에 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매수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몇 가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장영혁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